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험연구원을 위한 통계학, 모분산의 구간 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평균의 구간 추정, 그러니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 따르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지분포를 사용한 중심극한의 정리를 이용한 표준 정규분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과 T분포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죠. 자, 모분산을 추정할 때는요,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한 모분산의 추정인데요. 일단은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것은 T분포와 마찬가지로 자유도에 따라서 그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는 그런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정규 확률 변수 Z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준정규 확률 분포 Z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Z 값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에 보시면 이제 표준정규 분포 Z 분포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요런 분포가 이제 표준정규 분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분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률 변수를 우리가 Z라고 얘기를 하면은 Z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이제는 1, 2, 3, 4 그래서 K개까지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Z값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각각의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값은 바로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어떤 분포를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K라고 하는 자유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Z라고 하는 Z1부터 ZK까지라고 하는 표준정규 확률 분포가 있으면은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Z1 제곱 플러스 Z2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ZK까지 모두 더한 ZK까지 제곱을 해서 모두 더한 값은 자유도가 K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ZI라고 하는 표준정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죠. IID라는 말은 뭐냐면은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 변수 Z들이 서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Identically Distributed 같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Zi가 1이다. Z값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라고 하는 Z값이 발견된 확률은 얼마일 때입니까? Z가 0일 때 그때 확률이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도가 1일 때는요. 자유도가 1일 때는 가장 큰 카이-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확률은 카이-제곱 값이 0일 때 그때 확률 밀도 값이 제일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1, Z2, Z값이 2개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Z1, Z2를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이 0일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근데 Z1, Z2, Z3, 그러니까 3개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셋 다 0일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가장 큰 확률 밀도 값이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나오는 그래서 Z1 제곱 플러스 Z2 제곱 플러스 Z3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을 확률이 얼마냐면은 지금 한 1일 때, 그죠? 그 값이 1일 때 그때 나올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Z는 평균 0이고 0에 가까울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대칭 분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자유도가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뽑아내는 Z값의 수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그 Z값의 제곱의 합들은 0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자유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 자유도가 커질수록 점점 그 봉우리가 오른쪽으로 점점 치우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냐면 ZI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XI라고 하는 확률 변수 빼기 모평균 나누기 시그마 그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뭐 이런저런 알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보면 n-1 곱하기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고요. 이 값은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어떤 통계학자가 이미 그 식에 대한 함수라든지 수식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본을 뽑았으니까 표본의 자유도는 우리가 n-1 값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 값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것도 알고 요것만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중심 충량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모분산 값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카이 제곱 분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겼다.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신뢰 수준이 100 곱하기 1-알파인 신뢰 구간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운데가 1-알파고요. 가운데 그래프 밑부분의 면적이 1-알파고, 그러면 양쪽 꼬리의 면적들이 각각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1-알파라고 하는 면적이라고 하더라도요, 가장 짧을수록 좋은 가장 좋은 추정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 이쪽이 2분의 알파, 이쪽이 2분의 알파였을 때 제일 짧은 그런 신뢰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알파보다 약간 좀 작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알파도 약간 큰 그런 값에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가장 최소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하려면은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Z분포나 T분포와 마찬가지로 양옆을 그냥 2분의 알파로 정해놓고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부분의 면적이 2분의 알파인 그때의 확률 변수 카이 제곱 값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하첨자에 자유도를 써주고요. T분포와 마찬가지로 자유도를 써주고, 그 다음에 콤마를 하고 오른쪽 부분의 면적 2분의 알파, 그죠?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면적이 2분의 알파인, 이쪽 부분의 면적이 2분의 알파인 그때의 카이 제곱 값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쪽 부분의 2분의 알파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T분포와 Z분포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했으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각각의 Z값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카이 제곱 분포라고 하는 것은 그 카이 제곱 값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 부분의 면적이 바로 그 하첨자로 쓰게 되니까 이쪽이 2분의 알파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부분의 면적은 1-2분의 알파가 돼서, 그랬을 때 카이 제곱 확률 변수라고 하는 값은 카이 제곱 하첨자 n-1, 1-2분의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T분포가 Z분포,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가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100 곱하기 1-알파 %의 신뢰 구간, 그죠? 신뢰 수준이 지금 100 곱하기 1-알파인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T분포, Z분포 구할 때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 제곱에다가 뭘 넣어요? 시그마 제곱분의 n-1 곱하기 s제곱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값도 알고 n-1도 알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도 아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분산을 추정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분산에다가 양의 제곱근을 씌운 거니까,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는 변을 양의 제곱근을 씌우게 되면은 모표준 편차에 대한 신뢰 구간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8개의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표본을 8개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품질 특성치를 측정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모분산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뭐를 가정을 해야 되죠? 이때는 모집단위, 즉 품질 특성치라고 하는 요 값이, 요 자료값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때 표본 분산값을 구했더니 3.651이 나왔고요. N, 표본의 크기는 8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카이제곱 분포상의 확률 변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쪽 끝에 면적이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일 때 두 개의 카이제곱 확률 변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자유도가 어떻게 됩니까? n-1이 7이죠. 7이고, 그 다음에 2분의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0.05가 돼서 2분의 알파는 0.0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의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이제 카이제곱 분포표로부터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1-2분의 알파. 그죠? 예, 요때의 마찬가지로 카이제곱 확률 변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나오는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카이제곱 분포표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엑셀을 이용해서, 이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카이제곱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만들어진 카이제곱 분포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이제곱 분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자유도가 얼마인, 그죠? 임의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카이제곱 분포가 있으면요, 그때 오른쪽 꼬리에 지금 부분에 면적이 알파일 때 그때 카이제곱 값을 우리가 카이제곱 하첨자 알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때, 그럼 카이제곱 알파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 놓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첫 행은 뭘 말하냐면 이제 알파 값을 말합니다. 알파 값을, 확률 값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첫 행은 자유도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자유도가 7일 때 그때 알파가 0.975, 그 다음에 알파가 0.025일 때, 그죠? 2분의 알파가 0.025일 때 그때의 카이제곱 확률 변수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찾으면은 알파가 0.975일 때 그때는 1.68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0.025일 때, 그죠? 예, 이때는 우리가 16.0128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우리가 카이제곱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구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식은 이렇게 됐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모분산의 값을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모 표준 편차의 신뢰 구간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손으로 풀어가지고 신뢰 구간을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좀 8개의 데이터를 넣어놨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지금 보시면은 단일 표본 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은 이제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C1열에 지금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C1열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누르시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정 수행 안 하니까 지금 체크를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가셔서 신뢰 수준이 지금 95%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미니 탭에서는 신뢰 구간을 구해줍니다. 두 가지로 구해주는데요. 하나는요, 카이 제곱을 이용한 시그마에 대한 모 표준 편차죠. 그래서 모 표준 편차의 95% 신뢰 구간을 구해줬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값을 우리가 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에서 사용한 시그마에 대한 95% 신뢰 구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보다 어떻습니까? 약간 좀 넓죠. 구간이 좀 넓은데 이 방법은 모든 계량형 분포에 유효하다 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95%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메뉴에 지금 보시면은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요약 데이터죠. 그래서 요약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표본 분산 8, 그 다음에 표본 크기 8, 표본 분산이 3.651을 집어넣어서 마찬가지로 옵션에서 95%인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그마 제곱에 대한, 이때는 모분산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료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카이 제곱 분포 자체가 어떻습니까?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필요했죠.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모르거나 혹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사실은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평균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자, 비정규 모집단인 경우에는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모분산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표본 크기가 크고 모평균 를 알고 있으면은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서 모분산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중심 극한 정리를 보면은 표본 크기가 클 때, 그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뽑은 표본의 표본 평균들은 극한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정규 분포는 평균이 뮤고요. 그죠? 평균이 뮤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성질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러면 이것 마찬가지로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표준화 시킵니다. z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이 값은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제곱을 합니다. 그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z값이 1일 때, 그죠? z값이 하나일 때, 그때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가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x바 알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모르고요. n 알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 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심 충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중심 극한의 정리에 따라서 모집단의 정규성과 관계없이 모분산의 신뢰 구간 혹은 모표준 편차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모평균 뮤를 알아야 된다. 사실 현실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우리가 모평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모분산의 추정, 모분산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